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불곰 PD입니다. 지난 137회에 나왔던 푸른 약국안의 숍인숍 책방,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줄여서 아독방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날 방송 마지막에 아독방과 푸른 약국의 대표이신 박훌륭 대표님에게 아독방의 향후 활동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아독방의 독자분들과 함께 글을 쓰고 모아서 책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솔직히 들었을 땐 한 1년쯤 뒤에다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아직 반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 권은 소설집, 또 한 권은 시와 에세이를 모은 책으로 아예 푸른 약국이라는 출판사를 만드셔서 이렇게 또 두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약국 푸른 약국과 아독방 출판사 푸른 약국의 대표 박훌륭 대표님과 그리고 함께 책을 쓰신 작가님들과 함께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 소설집에 이제 쓰신 작가님들 중에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살금이 작가님, 김계피 작가님, 엽기부족 작가님 다 필명을 이제 쓰신 거거든요.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또 이런 걸 또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도 모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오늘 녹음일은 좀 주말로 잡았는데 네. 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이렇게 직접 한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살금이 작가님부터. 네. 예, 저는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 소설집에 어느 날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한 살금이라고 합니다. 네. 네, 뭐라고 더 해야 될까요?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네. SRS에서 첫 번째 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에서 두 번째 단편 소설을 발표한 소설 쓰는 김계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 10년 넘게 지금 장르 소설을 읽고 쓰고 있는 리뷰어이자 이번에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에서 스쿠모 가미를 쓴 엽기부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세 분을 처음 네. 뵙게 됐는데 네. 그 소개를 해주시는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또 생겨가지고요. 일단 김계피 작가님 SRS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대한문학 플랫폼으로 차현지 소설가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네네. 이제 작가들이 직접 투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글을 쓰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고요. 네. 네, 저도 우연히 알게 돼서 좋은 기회로 투고해서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RS 죄송합니다. 저는 SRS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 책의 줄임말인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어서. 네. 그러면 그 SRS라는 그 플랫폼에 먼저 네. 하셨고 두 번째 요번에 네네. 투고를 하신 거군요. 네. 요즘 그 작가님들의 그런 커뮤니티나 플랫폼들이 좀 늘어가는 추세죠. 네, 맞아요. 그런 자체적으로 아예 이제 꼭 기존의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등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만들고 네네네. 피로하게 만들고 또 이제 엽기부조님처럼 좋은 소설을 쓰시지만 장르 문학이라는 이유로 좀 등단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대한문학 플랫폼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되게 묵직하시게 오디오가 확 들어와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10년 정도 네, 리뷰를 혹시 네. 블로그 제목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Go to the Hell이라고요. 헬이요? 혈기왕성할 때 이제 지금 제목인데 그렇군요.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라서. 네. 또 저희가 소시적에는 그런 게 좀 또 네, 그렇습니다. 매력이니까요. 객기죠, 뭐. Go to the Hell. 네. 그럼 여기서 주로 장르 소설 네, 장르 리뷰를 소설 많이 하시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이따가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엽기부족 작가님의 소설이 가장 또
뭐 이게 꼭 장르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실 굳이 붙일 건 없지만 그쵸. 예, 뭐 근데 그래도 이제 좀 통용되는 아, 예, 맞습니다. 뭐 이야기로 그냥 해보자면 네네. 어쨌든 그런 성격이 가장 좀 짙으신 그런 소설을 써주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글을 또 많이 쓰시고 또 평소에도 그러셨겠네요. 그건 아니죠. 네, 제가 넘겨 짚었네요.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10년 넘게 그렇게 하셨으면 꾸준하게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살금이님 조금 더 혹시 더 좀 소개해 주실? 저는 사실 근데 되게 평범한 일을 하고 있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그래서- 직장인이거든요. 네, 글 쓰는 일을 꾸준히 해오기는 했는데 네네. 이렇게 막 딱히 뭐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일은 없어서요. 그냥 길게 이 일을 해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소설을 쓴다는 게 뭔가 그래도 일상적인 글을 쓰는 것과 좀 다른 걸 수 있잖아요. 네. 평소에도 그러면 좀 소설을 좀 뭐 습작을 하시거나 네, 저는 꽤 그래서- 진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습작도 그럼- 계속 쓰고.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뭐 문학상 이런 데도 좀 뭐 해보시고 이러기도 하셨나요? 네, 전공을 그쪽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러시구나. 네. 네. 사실 아까도 이제 잠깐 그 김기필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등단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사실 이번에 그런 그 아독방에서 나온 책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네. 아까 이야기해 주신 뭐 작가님들의 자체 플랫폼으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는 통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 수면 위로 좀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처음 뵌 분들이니까 네. 그 좋은 또 소설을 글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도 네,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한번 출연했던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의 박훌륭 대표가 아니라 오늘은 푸른 약국 출판사의 박훌륭 대표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작가님들 세 분이랑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희 소설집을 보신 분들은 되게 흥미를 갖고 계신 그런 단편들의 작가님들이니까 같이 이번 시간도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PD님이나 저한테 또 추가로 질문 주시면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든지 제가 답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약국 사장님이셨다가 지금도 약국 사장님이시고 지금 퇴근해서 지금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어쨌든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책방 사장님이시다가 이제 출판사 대표까지 이제 네. 몸이 지금 어떻게 괜찮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처음 왔을 때 살금이 작가님이 피곤해 보인다고 아니 너무 네. 약속을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신 거라서 제가 할 말이 없고 피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재미있어서 하는 일들이라 충분히 만족하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과물도 사실 요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떠세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고 네. 제가 아무래도 저도 이 출판을 하려고 이제 마음먹었을 때 원고를 봤잖아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봤을 건데 원고를 읽으면서 이거는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네, 생각을 했어요. 하고 진행을 한 거라 내용들이 다 좋고 네, 작가님들이 전부 다 괜찮은 작품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이 두 권의 책이 좀 어떻게 시작됐고 또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성 작가님들까지도 다 익명으로 참여를 시키셨어요. 그런 네네. 부분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처음 생각했던 게 이제 저도 책을 읽고 이제 리뷰를 올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책방 사장이기 전에 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리뷰나 책 이제 고르는 패턴을 봤을 때 이분들은 분명히 글을 쓰시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글들을 봤을 때 되게 잘 쓰시는 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나 그렇게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지만 한 권의 책을 혼자서 낸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생활을 네. 하면서 전업 작가가 아닌 이상
생활하면서 짬내서 쓰고 이래가지고 뭐 한 10년은 돼야 한 권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모아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만 했었는데 어느 제 기분 우울한 날 한번 해볼까? 정확히 우울하신 거였어요? 빡치신 거였어요? 뭐 중간 정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피드에 손이 올라가면 그 자판에 손이 올라가면서 피드를 한번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12월 18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17일, 18일 이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원고를 모으기 시작했죠. 네, 아니 그럼 뭐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네요. 네, 제가 고치지를 못하겠어요. 아,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성 작가님들 그 참여시킨 거는 사실 기성 작가님들은 이제 좀 이런 컨셉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해요. 보통 이제 소설도 내시고 하신 분들은 본인 이름의 그 뭐랄까 이름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저는 복면가왕을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그 복면가왕도 보면은 잘 모르던 분들이 나와서 되게 노래를 잘했을 때 주는 임팩트가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소설집이나 시 에세이집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가려놓고 보면은 작품이 더 빛나 보이지 않을까. 해서 작품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컨셉을 잡아봤어요. 네. 근데 진짜 사실 거의 보기 힘든 시도이고, 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신선했었고 덕분에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재밌는 소설집 한 권을 받아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제목은 이제 좀 뭐 아독방에서 나올 법한 제목이긴 한데 저는 부제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부제를 정하실 때 지금 작가님들과 함께 뭐 합의를 해서 하신 건가요? 몇 가지 그 글을 뽑아가지고 저희 단톡방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제목 과정에서 후보를요? 네, 부제 네네. 후보들 제목도 그렇게 좀 제목도 그렇게 제목도 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같이 이야기 나눠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 투고할 때 주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우연, 사랑, 죽음 이런 주제로 냈었어요. 자유, 사랑, 네, 죽음 네.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주제어가 있었군요. 네, 그런 키워드를 좀 넣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아. 네. 그 부제는 원래 계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명이 네. 이것도 이것도 제가 낸 게 다 뽑힌 건데 막간에 잠깐 이게 할 말이 좀 그분이 저 오셨네. 약간 저 좀 약간 조별과제하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 후보가 프로젝트명으로 이게 어차피 계속 2회차, 3회차 갈 거니까 이걸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부제목은 사실 논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제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슬쩍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저희가 메일을 다 보낼 때 제목 같은 거를 좀 보냈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서 대표님이 마음에 드시는 거 몇 개를 해서 이 부제목이 나오게 됐고 이제 원래 이 부제목도 조사가 조금 더 붙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좀 깔끔하게 빼고 싶어서 음. 우연한 사랑 필연적 죽음 어떠냐고 했더니 다들 단톡방에서 호응을 좋게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책 제목도 사실 이렇게 나올 줄 모르는 거니까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겠고. 근데 어쨌든 그럼 그 소설집과 시 에세이집이 이제 제목은 같이 가지만 부제로 이제 구분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느낌이 좋았거든요. 아, 진짜요? 우연한 사랑 편집 뭔가 이렇게 좀 라임 같은 느낌도 네. 있고. 네. 주제어가 있었군요. 작가님들은 혹시 처음 이 프로젝트 접하실 때 어떻게 좀 이걸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독방과는 어떻게 좀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순서를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독방이라는 책방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직접? 네, 직접 네네네. 가본 적이 없고 이제 온라인 SNS에서 김혜진 소설가가 이제 거기에서 낭독회를 한 거를 알게 돼서 책방을 팔로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겠다 해서 투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등단 제도에 대해서 조금 지금 회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 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투고를 했는데 돼서 좀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엽기부족 작가님. 네, 뭐 처음에 이 프로젝트가 나올 때는 아무거나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고를 받는다는 글을 보고 저도 SNS로 이제 보게 됐고요. 처음 제가 원고를 낼 때까지도 이 책이 저는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되게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정말 반년 만에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되게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의 컨셉은 익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도 원고를 내면 얼마든지 실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믿음 때문에 원고를 내고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살금이 작가님은 네, 저는 어떠세요? 처음에 아독방을 알게 된 건 네. 제가 아독방의 문을 열 때 네.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우연히 하게 돼서 그때부터 계속 교류를 해왔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처음 봤을 때는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습작을 쭉 해왔는데 사실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단 제도에 대해서 생각도 좀 많이 하는 중이었고 그랬는데 이 프로젝트 딱 봤을 때 처음에는 투고를 할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나왔을 때 좀 제 원고의 완성도를 보고 제가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저도 아직 출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과정을 거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서 좋은 분들과 함께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 반년 만에 책이 나온다는 게 저도 이게 참 본 적이 별로 없는 일인데 아까 이제 강한 의구심도 들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제 딱 실물을 받아보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수정할 수 없는 상태의 원고를 보는 게 되게 절망스러운 일이구나를 저도 좀 드디어 이제는 그러니까 뭐 소위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약간 이런 거. 아니 기분이 좋은 것도 좋은 그렇지, 건데 그렇죠. 네. 이제 맞아요. 뭔가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없잖아요. 근데 부족한 건 또 계속 보이고 이게 맞아. 글이라는 게 또 쓰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보는 건 또 다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를 네. 체감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으셨죠? 네, 기분은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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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실제로 이제 책이 저 앞에 왔을 때는 되게 벅차더라고요. 뭔가 제가 계속 읽기만 하다가 제 필명이지만 네네. 엽기부족이 박힌 책을 제가 딱 받았을 때는 이제 나도 내일 박힌 책을 이제 갖는구나 뭐 그러니까요. 그런 기분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필명이라서 어디 그 명함 같은 데다가 그 엽기부족 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책이라 해도 제 그 인터넷이나 블로그 쪽에 다 네. 닉네임이 엽기부족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러면 또 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작가님은요? 저는 책 받았을 때 진짜 나왔네라고 생각했어요. 음. 너무 빨리 네네네. 나오기도 했고 이게 진짜로 책으로 나왔네? 이러면서 저도 좀 그러니까요. 당황하고 신기했어요. 음. 아까 살금이 작가님께서 고칠 수 없는 상태의 원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보면서 여기 조사가 이상해 이러면서 여기 문장 고칠 걸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 뒤로 읽지 않고 주변에 선물만 하고 있어요. 다시 읽기도 힘들어요. 네, 제 원고 빼고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배우들이 자기가 나왔던 뭐 드라마나 영화 다시 안 보는 것처럼 약간 그런 기분, 네.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구나.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네. 세 분 다 원래 좀 전부터 뭐 아까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네. 그 소설 쓰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아까 이제 사실 지금 이미 저는 작품을 잘 발표를 하셨고 또 습작을 계속 꾸준히 해 오셨고 엽기부족 작가님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저도 뭐 장르 소설을 끊임없이 읽어오신 독자이신데요. 그 소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전부터 강하셨나요? 뭐 그러시겠지만. 네, 저는 원래 글자 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글자를 진짜 못 쓰거든요. 네네. 여기 인터뷰 제가 대충 적어온 것도 글자를 너무 못 써서. 그 손을 네. 이렇게 쓰는 걸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서 원고지에 글을 쓰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처음 가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팬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전학을 왔으니까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 소설 쓸 줄 알아? 그래서
알지 이러면서 네. 일단 질러야죠. 네. 알지 이러고 글자만 쓰면 되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6학년 때부터 쭉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이제 법대를 가고 공과대를 갔는데 저만 팬픽 쓰던 친구들이요? 네, 저 좀 배신감이 저만 그러니까요. 문예창작과에 가서 저만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살금이 작가님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일상적인 직업을 갖고 평소에 계속 쓰면서 네네. 투고의 기회를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사실 요즘 그 직업을 가지면서 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이 사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등단도 하시고 또 여러 기회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뭐 어색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저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엽기부족 작가님은 네. 저도 직장은 있고요. 네. 아 직장 다니면서 네, 직장에 책을 읽었고요. 네. 네네. 글 쓰기 시작한 건 한 1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글을 쓰고 싶다는 계기는 이제 뭐 저도 1000권 넘게 이제 책 읽으면서 와. 뭔가 저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네. 열망이 생겨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단 뭐 이런 거 알아봤는데 그 한국 추리작가협회라는 그 협회에서 이제 발간하는 개간 미스터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신인상 공모전이 있어요. 여기에 음. 이제 공모 당선되면은 등단이 되는데 그걸 내려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작년 12월쯤에 이제 한번 처음 냈는데 이제 광탈을 했어요. 네. 올해 초에 한번 또 냈는데 요번에 2막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정신없이 막 리뷰 보고 막 기분 좋은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당선됐다고. 오, 진짜요? 네, 저도 축하드려요. 추리작가협회 그 추리작가로 이제 등단하게 됐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야. 이마기의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지금 된 것 어. 같기도 하고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얼떨떨한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그 10년의 그 시간들을 약간 보상받으신 기분도 들 것 같아요. 네. 네, 하긴 맞습니다. 1000권 정도 읽으시면 아, 그럼 이제 내가 써봤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네. 그 1000권을 읽으신 그 뭐랄까요? 그 독서 쌓아 올리신 독서가 당연히 켜켜이 쌓이셨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아, 하여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저희가 뭐 발표된 작품을 볼 수 있겠네요. 그 개간 미스터리 잡지 아마 실릴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단편 뭐 중단 네, 단편입니다. 단편이요? 예. 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살구미 작가님은 네. 네. 저는 오히려 에세이를 쓰는 게 좀 벅찬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네네. 자기 얘기 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써야 하니까. 근데 소설은 거짓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픽션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을 조금 넣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그 왜 약간 속된 말로 소설 쓰고 있나 약간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쓰긴 하지만 근데 뭐지? 누가 이런 말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소설이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 진실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 저도 들었을 때 되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설을 통한 이야기로 뭔가를 이렇게 전해받을 때 저는 되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 분 작가님이 이번에 그 발표하신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 이 책에 이제 발표를 하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이 실린 순서대로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공통 질문을 세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품은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네, 살구미 작가님부터. 네.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본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해줬던 어떤 얘기가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아니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건데 근데 그날 나눴던 대화가 되게 아름답고 좋았다. 살면서 내가 다시 돌아봤을 때 되게 힘이 된다 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썼었던 소설인데 이제 기회가 돼서 여기 투고를 하게 되었죠. 아, 네. 아, 네. 순간 약간 도인을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개그가 약간 좀 저질이라서. 김계피 작가님. 네. 네, 저는
이 랍스타 소설을 구성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는 플롯에 되게 약해요. 소설을 쓸 때 플롯을 짜기는 걸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나 특정한 이미지에 사로잡히면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타입인데요. 이 랍스타도 네, 그런 어떤 이미지들 저한테 죽음과 클럽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엮으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항상 신나고 즐거운 소설을 쓴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시지 않아서 이번 소설도 저는 되게 신나고 네. 지겁게 썼는데 부모님이 너무 어두운 것만 쓴다고 걱정을 하고 계셔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따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냥 어두운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또 작가님은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생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전 죽음을 그렇게 막 무겁고 어둡게 그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죽음이란 가치가 항상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진실이거나 또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엽기부족 작가님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나요? 일단은 죽음의 부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뭐 장르 소설에 딱 맞는 부제 아닙니까? 아, 그렇죠. 딱 떠오르는 게 죽음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작품에 나오는 사드에 대한 착을 모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제가 경험담입니다. 제 경험담이고요. 아, 네네. 예, 제 책장에 지금 사드 컬렉션이 꽂혀 있고 그다음에 한 권을 못 구해서 아직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렇게 살짝 접목해가지고 어쩐지 뭔가 그 디테일한 집착이 좀 느껴졌어요. 맞아요. 뭔가 제 집착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과 그 죽음에 대한 걸 엮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편 한 편 제가 또 질문을 좀 자세히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살금이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이제 NC라는 이제 도시 NC의 발음이 좀 역을 이제 찾아서 가는 그런 설정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아까 살짝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딱 이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네. 이제 작가님이 먼저 저런 여행을 해보셨던 거 아닌가. 아,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걸로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약간 담겨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분을 만났을 때는 제가 여행 중은 아니었고요. 네네. 그분은 그냥 평범한 모임에서 만났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때 나눴던 대화가 모티브가 된 건 맞는데 이제 이 여행기는 그냥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과정도 저는 여행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네. 썼던 거였고 실제로 제가 여행을 다닐 때 막 엄청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전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예전에 이렇게 청평 쪽에 갔을 때 끊어진 철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철로 쪽을 걸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지가 많이 여기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투영된 것 같기는 한데 네. 실제로 이런 여행을 했던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약간 도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약간 뭔가 좀 그리움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담으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저는 다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도피면 어떤 도피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폐역을 간다는 설정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범상치 않은 여행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하면 일단 가서 어디 뻗어가지고 숙소 잡고 거기서 좀 푹 자다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건데 네 뭔가 이렇게 좀 속세를 벗어나서 좀 나를 찾아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의 아, 네네. 네, 그런 인상을 일단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요.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었던 부분은 네. 사실 그러니까 그리움이라고 하면 타인에 대한 그리움은 아니고요.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과거의 자신과 끊임없이 이별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꼈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글 속에 나오는 여자는 그 남자랑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서 자기가 상실했던 걸 그 이야기 속의 마을에 투영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그 남자가 그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다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움이라고 하면 잃어버린 것 뭐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예전에 내가 되게 소중하게 아꼈던 근데 지금은 잃어버린 무엇에 대한 그리움일 수 있겠네요. 네. 그 뭐지? 뭐 합평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좀 읽어보시고 뭐 그런 것도 하셨나요? 혹시?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그럼 이제 책이 나온 뒤에 이제 서로 네. 보시는 네. 거군요. 그 혹시 네. 저희 제가 처음 여기다 만나요. 그때 저 아까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 모르신다고. 네, 저희 지금 되게 어색하게 앉아서 그러니까요. 네. 혹시 그럼 제가 여기 질문지에 쓰진 않았는데 서로 좀 작품에 대해서 좀 혹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네. 살금이 작가님 책 그 단편 소설을 읽고 약간 제 여행 스타일이랑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있는데 없어진 것에 가서 그곳에 어떤 정취를 느끼거나 뭔가 생각해보거나 하는 일 자체가 좀 나름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살금이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그 사라진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와 계속 이별하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지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엽기부족 작가님 읽으면서 뭔가 되게 힘들 때 잠깐 쉬고 싶다 그런 느낌 가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딱 그 느낌을 어느 날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진짜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핸드폰 꺼놓고 그냥 처음 본 마음 맞는 사람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만두를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만두 설정도 참 맞아요. 그런 만두. 여행. 네. 네. 저는 사실 그 소설 읽고 만두를 드시고 싶으셨으면 성공한 거라고. 맞습니다. 만두가 계속 떠오르긴 했어요. 맞아요. 하나 남았다 할 때 특히 세네 수준이더라고요. 누가 먹을까? 네, 그래서 네, 렌즈에 돌릴 뻔했어요. 성공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김계필 작가님 내 소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이제 작품 속에서 연이죠, 연. 네. 연과 수죠. 네. 연은 진짜 그 철이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인물인데 그 연 아까 뭐 잠깐 이야기해 주시긴 했지만 이 연이 저는 그냥 심판당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랍스터를 고르신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건 사실 아니고요. 네. 영화 랍스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네네. 이제 거기에서 주인공이 랍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은 이제 얘네가 계속 뭔가 안에서 신체 활동을 해서 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좋아서 그거를 따로 따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실 좀 좋게 풀을 수도 있지만 약간 부모님들이 딱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 이러는 것처럼 약간 꼬아서 평생 철들지 않고 저희가 왜 요즘에 유병장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나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연에게 랍스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되게 무서운 심판일 수도 있겠네요. 병들지 않는 그런 병사인데 계속 심판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연에 대한 자비 없는 심판을 보면서 이게 좀 사실 소설을 뭐 꼭 사회 문제에 직결시키는 걸 저는 그렇게 꼭 썩 좋아하진 않긴 한데 네. 근데 요즘 또 사실 진짜 이런 자비 없는 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인간들을 좀 떠올려지기도 했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마음도 좀 투영을 하셨는지. 사실 소설이 시대적인 맥락을 반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을 썼을 때는 N번방이랑 이런 문제들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이었는데 저는 이제 곰 PD님께서 일문을 잘 주셨다고 생각한 게 자비 없는 심판이라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티고네가 한 말 중에 인간의 법보다 하늘의 법이 더 지엄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연한테는 그런 자비 없는 심판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에서 그런 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은 자비 없는 심판을 좀 받아서도 되지 않을까. 이미 너무 그동안 많은 용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랑 직결해서 읽어주시면 좀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조금 충격을 받았던 거는 리뷰 써주신 것 중에 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요? 네, 연이라는 인물에 공감을 하고 수가 그래 클럽에서 뭐 그랬어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제 소설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누가 뭐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그렇진 않은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수는 사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자고 연이 한 행동과 어떤 죄가 있는데 연에게 공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클럽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드네요. 그 엠번방 사건 터질 때 네. 그 어떤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당신의 동생이 뭐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짓거리는 걸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하고도 좀 네, 통하는 것 같고요. 그런 반응이. 네. 네. 제가 본 감상과 상관없이 작가님이 혹시 가장 좀 담으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셨어요? 제가 이 소설에서 담고 싶었던 거는 제가 가장 살리고 싶었던 대사는 닥치고 웃어라는 대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딱 2번인가 사용을 해서 어디 포인트에 놔야지 이게 좀 더 반어적으로 얘한테 더 세게 갈 수 있을까? 연이라는 인물을 더 자비 없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또 혹시 그 김계표 작가님 소설을 읽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되게 이미지를 구축해서 이 소설을 끌고 가시는 능력에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처음 보시는 예. 저랑 이따 술 한잔. 일단 거기에 많이 놀랐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수의 이미지가 실제 수라기보다는 연의 무의식 속에 있는 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죄를 짓고 가책을 느끼는 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아무리 묻어놓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연을 심판하는 게 수나 어떤 클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자정 능력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덮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전 처음 도입 시작할 때 그 연이 랍스터를 보내서 딱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미지가 너무 뇌리에 박혀서 그러니까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혹시 네. 전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버릇인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작품 읽으면서 이제 장르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식탁에 올려진 랍스타를 보면서 이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이거를 장르 소설로 쓰면 어떨까 되게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네.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언젠가 제가 한번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허락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저도 인상 깊게 잘 읽은 소설이었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는 엽기부족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제 질문지에 쓴 거는 원래 스릴러나 호러 같은 장르를 좋아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미 1000편을 읽으셨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뭐 세부적으로 또 좋아하는 그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성격으로 갈리잖아요. 네, 좀 주로 추리 쪽을 많이 좀 선호하시나요? 원래는 SF로 시작을 했고요. 아, 네. 그러잖아 이 질문지 보고 제가 집에서 한번 제 서재가 있는데 네.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거의 90%가 장르 소설인데 그 중에 SF가 절반 이상, 그다음에 나머지가 추리 소설이더라고요. 사실 추리나 SF나 뭐 읽는 사람의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마약처럼 끊을 수 없이 읽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또 SF의 시대잖아요. 약간 네. 조만간 그 엽기부족 작가님의 시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작품에 이제 그 스쿠모가미의 저주가 이제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식물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전에 그 뭐지 TVN에서 했던 그 연상호 감독이 했던 방법 같은 예, 맞습니다. 드라마도 좀 전 떠올려지고 네. 그랬는데, 근데 내 생각을 해보면 그 식물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좀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네. 들었고요. 네, 좀 어떤 얘기를 좀 담아내시고 싶으셨어요? 인간의 욕망을 저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싶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 사드 책은 제가 구하던 책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헌책방 사이트에서 제가 뭐 매분마다 막 검색할 때도 있었고 네네. 이 책이 한국중앙박물관에 있으면은 제가 이걸 대여해가지고 분실 처리를 할까 그 생각도 가질 정도로 진짜 막
애타게 찾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애타게 찾았다 네, 뭐 그런 정말로, 이야기신 네. 거죠? 네.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네. 누구도 이제 눈이 뒤집히게 찾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은 내 눈앞에 이게 그 원하는 게 있는데 정말로 이걸 갖고 싶으면 선을 넘을 때가 있는데 때로 그 선을 넘었을 때는 그게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 화로 돌아오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소설이어서 아, 예, 너무 화였죠. 마지막에 거의 뭐 책으로 네, 막, 네. 네, 네, 네. 굉장히 네. 혹시 그 두 분 작가님은 엽기부족 작가님 소설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마지막에 방금 말씀하셨던 책이 무기가 된다는 게 저희들 사이에서는 약간 저희는 문창과나 이제 국문과들은 책을 진짜 많이 들고 다녀요. 소설책 한 5권씩 막 들고 다녀야 네네. 될 때가 있어요. 가방 안에도 3-4권 있고 하면 농담이 아니라 이걸로 나 사람 찍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맨날 다니는데 약간 그런 방금 눈빛이 살짝 약간 그런 장난 섞인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생각났고 방금 대화로 그리고 스쿠모가미가 소설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인물이 끝까지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괴담 같은 곳에서 이게 멈출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정말 끝까지 밀고 가신 그 힘이 좋았어요. 인물이 결국에 스스로 파국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소름 끼치지만 좋았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애들 막 씻기고 막 설거지하고 이러면 그렇죠. 이게 또 스릴러가 아니고 훈훈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무서웠어요. 이거 읽고 안 무서우면 좀 약간 좀 그래요. 네. 전 무서운 걸 잘 못 봐가지고 네네. 저 좀 일단 무서웠고 그리고 거기 도깨비에 나왔던 책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맞죠? 네. 예, 그게 동인천 쪽에 있는 네네네. 책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다리. 인천 그다리. 출신이어가지고 더 무서우실 것 이렇게 같아요. 아는 장소를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가 이런 느낌으로 좀 봤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스릴러 작가님께 무섭다라는 최고예요. 최고의 천사 아닙니까?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각자 혹시 작가님들 저희가 또 책 팟캐스트니까 요즘 또 작가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읽은 소설이 있다면 뭐 한두 권씩 추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책 말고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대담하게 물어보시네요. 내 책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최근에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서 최윤 소설가의 하나코는 없다라는 단편 소설을 제일 인상 깊게 읽었고요. 장편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좀 어려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에르노.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급격히 당황을 해서. 네. 작가님 추천해 주실. 지금 이 푸른 약국처럼 그 혼자서 이제 내는 1인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아프로스 미디어라고 네. 여기서 나온 그 박성민 작가의 차가운 숨결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 네.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인턴에서 바로 갓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의사예요. 의사인데 자기 환자들이 있는데 이제 건강했던 환자가 바로 다음 날 어이없게 죽음으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다른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파헤치는 과정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주목할 점이 이제 박상민 작가가 현직 의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실제 의사로서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나 뭐 일반인들은 모르는 병원에서의 뒷이야기들 뭐 이런 게 굉장히 몰입감 있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박상민 작가님의 차가운 숨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돼요. 지금 약간 털고 싶은 이미지 약간 욕구가 제가 있는데 저는 멈추겠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기도 하고요. 네, 살금이 작가님.
저는 그 델핀 드비강의 고마운 마음이라는 책이 고마운 있어요. 마음? 예. 네. 이제 치매에 걸려서 언어를 잃어가는 노인과 음. 그 노인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과 살면서 꼭 전해야 하는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담담하게 적혀 있는 짧고 좋은 책이어서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파트리크 주이스 킹트의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그 존 머시의 존머가 여름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 자체가 막 여름에 어울리는 산뜻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 우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잊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이제 일단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분은 그래도 좀 이유를 막 덧붙여 주셨는데 네. 약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이유를 제가 약간 끌어보려고 제가 했던 거였는데 네. 논문 쓰느라 충분해요. 정말 충분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좋은 작품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보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작가님들 한 분씩 오늘 이제 저희 함께 해주신 이제 소감과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도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필 작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광주에서 오늘 이 팟캐스트 녹음하러 막 올라온 거거든요. 잠깐만, 전라도 광주요? 네, 진짜요? 광주요. 네. 와, 네. 박수. 진짜요? 잠깐만요. 너무 죄송스러우시는데.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집은 또 여기 본가는 경기도 안산이라서 올라온 김에 이제 부모님도 좀 네. 보고.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 그래서 평소에 가고 싶었던 카페도 가려고 이제 네네. 마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합정에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기 가고 싶은데 다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팟캐스트 녹음이 처음인데 이게 장비도 되게 신기하고 이제 곰 PD님이 질문 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게 네. 다른 작가님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엽기부족 작가님도 네,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천안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감독님과 같은 경기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명함을 내미실 때 네,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일단은 저도 팟캐스트 지금 처음 참여해서 뭐 지금 제 나이 이제 40인데 뭔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한 것 같고 되게 얼떨떨하고 지금 이마기가 나와서 올라오는 뭐 글들 있지 않습니까? 뭐 호평이나 혹평이든 다 감사하고 이렇게 이마기 만들어주신 박 대표님 포함해서 작가님들 그리고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살금이 작가님. 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되게 긴장을 해가지고 사실 바로 옆에 있다가 네. 한 바퀴 돌아서 걷고 왔어요. 네. 그냥 못 그러시구나. 들어가겠어가지고 걸어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희가 지금 다들 책을 같이 쓰신 분들이 뭐 저만 그런 걸 수 있지만 본인 글을 다시 읽어봤을 때 약간의 아쉬움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희는 이 책에 제 가치가 있는 이유가 그런 과정을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재밌게 읽어주신 분들도 그 과정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광주에서 천안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너무 참 네, 황송하고 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운 제가 제일 늦게 왔네요. 5분 먼저 일찍 오라고 하셨어요. 네, 저 일찍 왔는데 네, 뭐 어쨌든 또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크게 또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작가님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 마무리가 늦어져가지고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아유, 아닙니다. 네. 독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사랑해요. 훈훈하네요. 네. 네. 저희 이제 1부는 이제 막 독립한 이야기의 소설집 우연한 사랑 필연적 죽음에 대해서 네, 오늘 세 분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눴고요. 이어지는 다음 주 2부에서는 시와 에세이를 엮은
이제 부제죠. 소리 없이 누운 자리만 남았다. 이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박홀룡 대표님과 네 분의 작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네, 다음 주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세 분 작가님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